4일차 아침으로 돌아가고요. 영식 씨가 그 옥순 씨 앞에서 완전히 얼어버린 어안이 벙벙 시리즈. 영식의 어안이 벙벙한 이유는 뭘까? 하면서 어젯밤에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고, 이 전날 영식이 먼저 물어봅니다. 나는 솔로에서 최종 결정의 의미가 뭐냐? 영호는 아직 없지. 최종 선택을 할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영호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한 거다라는 걸 이제 돌려서 얘기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영호 씨가 영식 씨 말을 잘 들어주네요. 영식 씨가 먼저 가진 궁금증이었어. 최종 결정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영식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영식은 최종 선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최종 선택을 이제 의미를 못 찾고, 거기서 옥수는 광수 씨랑 눈빛을 교환하지. 아, 영식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약간 이런. 근데 영식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자기가 확실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남의 말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광수랑 영식이 방에서 1대1로 대화를 해요. 여기서도 이제 광수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제 머리를 만지고, 여기 와서 지금 다시 물어보죠. 아까 광수님이 말한 게 이제 나에게 있어서 최종 결정이라는 게 이제 사귀는 거냐 썸이냐. 광수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질문을 했고, 영식은 나는 이제 사귀는 쪽인데 광수님도 똑같은 마음이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광수 생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미 6일 동안 너무 좋아서 나오면 바로 사귀자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알아가 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광수 씨도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일단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쨌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말이 장황해. 그러니까 장황하다는 게 정신없이 장황한 건 아닌데 밀도 있게 말을 수 자체를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광수는 그래서 여기서 뭐 내 판단이 정확했을까? 자기는 자신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그냥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여자들 세 분에게 똑같은 조건하에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조건하에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실험을 하는 동안 상대가 변화할 거라는 판단을 못했어. 광수 씨가 인간관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 같아. 그래서 광수는 이게 지금 카메라 앞이라 내가 행복한 건지, 이렇게 풍경 좋고 이래서 행복한 건지 냉정하게 말하면 다 갖춰진 솔로나라에서 착각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광수는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지. 물론 저 말 자체는 되게 현명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정답을 찾기 위해서 광수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자기가 수행하려는 미션이 너무 다양해. 이 안에서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정답의 조건은 나의 모든 면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근데 그 모든 면이라는 거에 지금 내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 주인공스러운 면, 그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미적지근할 수도 있고. 근데 영식은 근데 여기 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이제 그 기억이 유효할지는 이제 미지수다라는 게 이제 광수 생각이고. 근데 광수는 어쨌건 최종 선택은 사귀는 거다. 그래서 한번 좋아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종 선택 때 본인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광수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야. 근데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는 거고, 다양한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정숙 씨는 확실히 힘들어하고 있죠. 순자 씨는 생각보다 안 힘들어했어. 상대방의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을 미리 정해놔라. 광수가 그렇게 조언하지만 본인도 자기 마음을 정리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광수랑 순자 씨가 잘 맞는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순자 씨랑 광수 씨는 순자 씨가 말하는 대로 투박한 현실에서의 얼마나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광수가 과연 순자 씨에게 맞춰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지. 광수가 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 되게 인정욕구 강하고 가족적인 사람은 맞고 살짝 주인공 스타병이 조금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 인정욕구가 심해서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근데 확실히 가족적인 사람은 맞는 것 같기는 해. 최종 선택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정할 거다. 저 말을 해가지고 이제 광수가 여기저기 이제 말을 물어보고 다니는군요. 직장 사람이랑 잘 안 어울리고 사회성 안 좋고 딸바보 아내 바보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식구 영수 같은 캐릭터를 생각해야 돼요. 식구 영수랑 이번에 24 광수랑은 그 차이가 있단 말이지. 식구 영수의 어떤 속성을 보면서 24 광수랑 같다? 이건 오해야. 그래서 영식님도 나보다 이제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는 편인 거잖아. 지금 알고 있어. 영식은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인 거. 영식은 많이 휘둘리는 편이래. 광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정립하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광수나 옥순의 전략이 비슷한 면이 있죠. 데이터를 일단 다 확보하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하려는 광수, 일단 선택지를 전부 다 나한테 돌린 다음에 판단하고 집중하려는 옥순. 둘 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미방본을 보면서도 자막이랑 영식님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식어 직역 이래가지고 밑에 이제 자막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현실과는 다른 오직 만남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 출연 전에 뭐 준비한 거 있나? 근데 이제 광수는 준비한 거 다 무의미하고 낯설 상황 알 수 없고. 근데 영식 씨는 보면은 진짜 그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옥수님 돌아오기 전에도 그걸 준비하고 리허설했었고, 정숙님하고도 그걸 재현하면서 대화했고, 영식님이 어떤 상황을 말로써 잘 풀어나가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상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안이 벙벙 이것만 계속 반복한다거나, 그리고 그거를 정숙님에게 재현을 한다거나,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에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확실히 그렇게 막 어떤 설명력이라는 묘사를 하는 님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선택을 후회한 적 없냐라는 거에 광수는 나는 공무원 시험 본 거 빼고는 인생의 선택 후회해 본 거 없어. 공무원 시험 본 거를 후회한다는 말은 진짜로 후회하는 걸까? 광수가 5급 공무원, 그러면 자기소개 때 그 내용을 빼지 않았을까요? 근데 5급을 자기가 붙었다는 거는 광수 인생에서 꽤 큰 자랑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자랑이 되었던 그 시간이 광수에게 견디기 힘든 일로 돌아오면서 그게 후회로 남았겠지. 오히려 다른 걸 더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식의 최종 의미는 방향을 정했대. 옥수님하고 뭐가 됐든 데이트를 더 하고 최종 선택까지 하고 싶다. 그 최종 선택의 의미는 뭐다 궁금하다. 바로 사귀는 건 아니까 알아가고 싶다. 이제 영식은 알아보고 싶은 그런 거고, 그 다음은 조금 옛날 건데 13일 전 거예요. 순자와 광수의 데이트 장면입니다. 그 이번 회차 광수랑 정숙의 데이트에서 했던 말들 레파토리가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누가 했어? 왜 미방분으로 빠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걸 보면 정숙 씨는 재밌을 때는 맞아 완전 짱. 그리고 또 이게 광수의 또 일종의 원맨 쇼가 되면 지루해야 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순자와의 데이트 중 육각형적 면모 살펴보기. 육각형 인간이란 정의까지 줬어. 외모부터 학력, 자산, 직업, 성격, 특기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광수가 자산과 그래 외모 뭐 훌륭하죠. 그치. 학력도 훌륭하고 자산은 확인 안 됐잖아. 확인됐어? 직업 좋고 그래 그 좋았었고 지금도 괜찮고 성격에서 살짝 세모 아닌가?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건 뭐 광수 씨 훌륭하죠. 특기는 노래인가 보죠. 이때 광수가 시험 준비를 해서 삭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했던 모습, 저런 부분들이 순자랑은 상당히 통하겠지. 순자 씨도 그 공무원 시험을 2번 치르면서 저런 치열한 순간들을 지냈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광수 씨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별에 대한 별자리도 이제 잘 알고, 그러면서 별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저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 그러면서 이제 또 차에 와서 또 동남아시아 간 얘기를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레파토리를 정숙 있을 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 레파토리를 태국에서 베트남까지 육로로 이동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럴 때 그 과한 웃음이 아니라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왜 그렇게 갔어? 광수가 낭만. 그러니까 순자 씨가 그 과한 오홍 웃음이 안 나는 게 그렇지 하면서 되게 수긍하는 모습이 나와. 이럴 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웃음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떠나서 이런 편안한 상태, 오히려 대화에 집중한 상태에서 순자 씨는 대화하기 되게 좋은 상대더라고요. 되게 그 상대와 대화에서는 좋은 상대인데, 근데 이제 순자 씨가 자꾸 자기를 어떤 웃음 뒤로 감추려고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대화하기가 불편한. 오히려 여자 출연자들이랑 얘기할 때 자꾸 웃으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기싸움하는 모습도 있고, 그때 오히려 순자 씨가 좀 편안하지 않은 상태 같아. 지금 광수랑 있을 때는 편안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순자 씨가 좀 오히려 불편하고 긴장될 때 그때 까르르 액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현지에서 내려서 거기서 여행을 했던 그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려줘요. 그쵸. 지적 갈망이라고 합시다. 지적 갈망이 있는데, 그리고 두 사람 다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물론 사회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엄청 깊게 어울리는 또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광수는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순자 씨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순자 씨를 조금 껄끄러워하는 면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또 잘 이해가 되고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맞는 면도 있죠. 근데 그게 나는 장기적으로는 충돌할 수 있는 면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과 달라서 그게 보완이 되는 사람이어야 그게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두 사람은 밤에 새벽에 대화하고 둘 다 식탁에 있는 맥주랑 안주 그대로 놔두고 오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뭐 연애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누가 할 거야. 그리고 둘 다 서로 어떤 자기가 빛나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순자 씨는 광수의 어떤 5급 후광에 눈이 지금 살짝 먼 상태고 광수는 지금 순자가 내 말에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편안함에 지금 살짝 현혹된 상태인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5급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는 5급 후광이 있는 거지. 익숙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게 익숙해지고 광수도 지금 순자와의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거를 몸소 느끼게 됐을 때 그 갭을 누가 메울 거냐는 거지. 그 갭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다가갈 거냐는 거죠. 서로 어쨌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둘 다 양보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관계를 힘들지 않겠나. 대화만 보면 정숙 씨보다 더 잘 맞아. 순자 씨도 광수한테는 근대 순자가 안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영철한테는 근대를 두두두두 쐈거든요. 근데 하면서 영철 씨의 주장에 정면 반박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광수한테는 안 그래. 물론 광수 씨의 지식이 굉장히 깊고 넓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광수 씨가 워낙 또 말도 현학적이고 잘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거기를 이제 육로로 이동해가지고 근데 대단하네요. 잠은 숙소에서 자고 그랬는데 광수가 캄보디아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썰을 얘기하는 건데 순자 씨는 굉장히 재밌어하고 리액션을 계속해요. 그래서 막 대사관을 못 찾아서 정수 없이 다니다가 어쩌다가 이제 숙소를 갔는데 거기에서 뭐 사고를 당할 뻔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정숙 데이트에서도 이 얘기를 해. 여기 근데 되게 웃겨. 음산한 음악이 나와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 허름하고 무슨 레이드의 한 장면 같았게. 방에 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막 방이 다 비어 있고 그러면서 저기에서 또 춘자 씨가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그래서 쇠창살 그런 데서 그래서 거기에서 과감하게 몰래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썰이지. 생각해보면 진짜 광수를 여기서 못 볼 수도 있었던 썰이지. 거기 나와 이게 안전 공지해가지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관광객 대상 감금 범죄 주의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있던 사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육료로 이렇게 이동했던 그 여행 얘기를 가면서 이제 뭐 결론은 낭만과 고생은 한 끗 차이가 아니라 같은 단어다. 그러면서 말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하죠. 순자 씨 리액션도 워낙 좋고 정숙보다 훨씬 더 그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광수는 생각할 거야. 정숙 씨는 그러니까 귀여운 동생 같은 느낌이 좀 있죠. 회사에서도 귀여운 후임 같은 느낌이지. 거기에 걸맞는 역할이지. 근데 리더로서 믿음직해 보이진 않죠. 근데 정숙 씨가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그런데 잘 안 보일 수가 있지. 순자 씨는 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근데 이게 겉이 인상적으로 말하거나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광수는 이제 칭찬 듣는 거를 좋아한 솔직히 그냥 이쁜데 이쁘다고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순자를 첫인상 꼽은 이유도 이제 이뻐서다. 그래서 순자 씨에게 플러팅을 또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첫인상뿐만 아니라 계속 좋다는 게 조금씩 사라지지 않나? 그러면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해. 이렇게 운전할 때 노래 안 부르는 경우가 없어. 여기서 광수 씨의 그 첫 번째 쇼가 되던가 될 뻔하던가 했어. 여기서 광수가 말하거든. 칭찬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운전할 때 노래 안 부르는 경우 없다. 두 가지를 여기서 순자 씨와의 데이트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예 연습실을 빌렸었어. 돈 내고 월세를 아예 빌려가지고 이 얘기를 여기서도 하는구나. 광수 제대로네요. 월세를 내는 거랑 비교해보면 뭐 비슷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쨌건 방음 부스를 놓고 이제 한 평짜리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순자는 뭐 텐션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것도 채식만큼 중요한 이슈니까 넣어라. 그 텐션에 대해서도 광수가 여기서 이제 텐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자기는 뭐 축제든 여행 가서도 남기는 게 없고 미친 듯이 놀았던 그런 얘기를 순자에게 더 했어. 그러니까 호감은 정숙식에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대화의 편안함은 확실히 순자에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 똑같이 차에서 정숙 씨랑 대화하는 텐션이랑 이 장면이랑 비교해보면 정숙 씨는 다르거든. 지금 여기에서 광수가 나이 들어서 좀 지치니까 이제는 뭐 옛날처럼 못 놀아서 사진을 못 남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자가 그래 그래 하면서 진심 어린 호응이 나오거든요. 순자는 진짜 광수랑 이런 면에서는 잘 맞아. 문제는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아니 호감은 정숙 씨가 맞지. 정숙 씨에 대해서 호감도 있고 그런 건 맞는데 대화가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호감이 더 가는 거는 아닌데, 순자 씨는 또 그거가 자기와도 비슷한 사례들을 얘기해요. 내가 지니 손뻑쇼 2장 갖고 왔는데 이제 그게 싸이죠. 싸이 콘서트지. 싸이 콘서트 사람 너무 많아 힘들어. 현실적인 얘기들도 좀 나눌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런 얘기보다는 어쨌건 이런 서로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맞고 성향이 잘 맞고, 근데 그게 잘 맞는 게 아니라 실은 동일한 거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어떤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광수가 순자랑 얘기하면서 두 개의 태양을 직감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광수 씨가 지금 말이 많고 이런 걸 보면 여기서 광수 씨가 굉장히 노련한 남자 포지션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세상 전문가 같은 느낌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는 그렇게 싸이쇼를 3살 어린 친구랑 가서 공짜표라고 해도 이제 가지 않는 친구들, 워터밤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간대. 심지어 동생한테 돈 줄게 와서 영상만 찍어달래. 이게 얼마나 자기애가 넘치면 와서 자기 노는 걸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보통 가가지고 풍경도 찍고 그러고 같이 간 사람들끼리 찍고 이런 거 아니야? 자기 노는 거 찍어달라고. 이게 자기애가 엄청나. 광수 씨는 이게 처음에도 자기애가 굉장히 큰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이 정도 이 정도였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보면 광수는 지금 순자랑 얘기하는 게 지금 재밌거든. 정숙하고 얘기는 이만큼까지 재미가 없고, 정숙은 약간 그거잖아. 방청객 모드잖아요. 순자는 대화 상대 모드긴 해. 그러니까 방청객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지금 순자한테도 나 차에서 언제든 운전하면서 노래하면서 가라고 했을 때 정숙 씨라면 그래 한번 해줘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게 정숙 씨 포지션. 순자는 노래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대화로 그냥 쭉 이끌고 가. 이런 걸 보면 순자 씨가 기본적으로 대화 스킬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 그 스킬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찌르기로 나오기도 하고 기싸움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또 못 찍었다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이게 이제 미방분으로 풀린 얘기였고요. 이제는 이제 광수의 데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순자는 광수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아마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 광수는 고민을 하고 있겠지. 정숙 정해야 되죠. 아직 혼란스러운데. 그러면서 상처를 정합니다. 광수에게 실망했거든. 광수가 나에게 이 전날 저녁에 말을 해놓고 아침에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광수가 절대 다정한 사람이 아니거든. 광수는 로직대로 움직이고 친절이라는 옷을 입고 행동하는 거지,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정숙이 아침에 인사를 해도 그 다음 로직으로는 순자니까 거기에서 순자를 찾아가.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 본인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그 안에서 판단하는 말 그대로 로봇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친절한 로봇 같은 성향의 사람이야. 자기애가 넘치는 친절 코딩된 로봇. 그래서 정숙 씨는 지금 상철로 넘어갔고, 근데 상철이라고 말했다고 광수가 아닌 건 아니고 광수에 대해서 마음이 서운한 상태지. 근데 정숙 씨는 서운하다고 서운한 티를 또 고주고대로 내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눈치 빠르고 그리고 어떤 좋은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정숙 씨에게 이제 광수 씨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수가 야, 광수 선택은 항상 예측 불허네. 광수가 올 줄 알았어. 왜냐면 이 전날 저녁에 광수가 옥순 옆에 있었거든. 오늘은 나 선택했네. 살짝 뼈가 있죠. 이 전날 실컷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 광수가 내가 너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정숙은 광수의 행동들을 쭉 보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은 이라고 지금 살짝 힌트를 줬죠. 근데 여기서 광수의 말이 진짜 이게 정숙 씨가 기분 나빠할 만은 했어. 오늘은 나 선택했네 했는데 광수가 그거에 대답이 1대1이잖아. 여기서 정숙 씨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말을 듣고 광수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근데 여기서 1대1이잖아 라는 게 딴 사람 선택하면 1대 다가 되잖아 라는 말로 정숙 씨는 들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숙 씨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삐져있는 상태에서 저 말을 들으니까 눈동자가 저렇게 움직여.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삐뚤어진 상태로 들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꼭 1대1 하고 싶었어. 그 말로 광수 씨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숙 씨에게는 너한테 와야 1대1이니까 라고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날
광수 씨가 다른데 이렇게 계속 다른 여자들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고 정숙 씨가 여러 번 같이 얘기하려고 불렀음에도 그냥 바로 앉았다가 가고 앉는 신용만 하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서 이게 정숙 씨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실망한 상태인데 저런 말은 더 삐뚤게 들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에서도 정숙 씨랑 1대1 데이트는 안 해봐서 다대일만 해봐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수가 하려는 말은 나는 너랑 1대1 하고 싶었어. 근데 1대1이잖아. 이거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고 정숙 씨는 그걸 오해해서 서운했어도 그것 때문에 서운했다고 티낼 사람은 아니지. 정숙 표정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요. 안 좋지 않은 척 하려고 애를 쓰는 상태 같아. 광수는 긴장됐지. 정숙은 아무도 안 나올까봐 긴장됐지. 오빠도 안 나올까봐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나왔네? 또 안 나올까봐. 지금 광수에게 자꾸 경각심을 가져라. 너 나와의 데이트에서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죠. 광수가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광수가 이제 한번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자꾸 모든 게 그렇게 보이잖아. 정숙은 그럼 그래서 뭐 마주보고자고 하고 광수는 네가 마주 못 보는데 자신감 넘쳐요. 그래서 이대로 최종 선택까지 설레는 투샷. 이대로 최종 선택까지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광수에게는 같이 있을 때 재밌고 설렘을 분명히 느꼈던 정숙, 대화가 편한 순자, 미지수지만 매력적인 옥순, 뭐 이렇게 해서 어쨌건 세 여자가 다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일 차에 이 정도 커플이면 원래는 최종 선택까지 쭉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확신하기가 어렵죠. 지금 정숙 씨의 마음이 이제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정숙 씨의 어떤 모습만 보면 광수 씨가 이러니 저러니 그냥 다 현혹돼서 아유 와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이 사람이 진짜 고민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자 씨처럼 그렇게 희망으로 돌릴 법도 한데 정숙 씨는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 이 사람이 지금 다른데 다 재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숙한테 왜 상처를 원했냐라고 인터뷰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광수도 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수가 좋은 건 맞아. 광수가 싫지 않아. 근데 광수가 데이트를 해보니까 남자 선택 때 저 안 했잖아요. 날 안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이 좋다는 거지. 이 사람이 좋은데 날 안 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선택할 때는 나를 선택했으니까 호감도가 다시 올라갔어요 하는데 올라갔지만 노래 23곡에 지금 호감도가 노래 홍수에 살짝 이렇게 쓸려 나갈 것 같다. 해운대의 한 장면 같은 거지. 노래가 홍수처럼 확 밀려오니까 지금 호감도가 막 다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너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지금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막 전봇대 붙잡고 막 있는 거야 호감도가. 근데 모르죠. 이제 쓸려 갔을지 노래 23곡과 비트박스에 쓸려 갔을지 아니면 호감도가 이렇게 전봇대 붙잡고 잘 살아남았을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건 호감도가 다시 올라갔다고는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나 사이코 같아요. 뭐 이런 뭐 장난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아니 뭐 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싫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상철이 여기에서 광수를 평가합니다. 상철 씨가 지금 뒤에서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역시 한 명 나갈 것까지 계산한 거야? 상철은 낭만주의자잖아요. 낭만적인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면 가는 거야. 계산 안 해. 근데 상철이 보기에 광수는 낭만주의자는 아니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방금 정숙을 선택한 사람이 광수가 아니라 영호였다면 상철은 이제 정숙으로 결정한 거야? 라고 물어봤겠지. 근데 상대가 광수기 때문에 한 명 나갈 것까지 계산한 거야? 라고. 이게 이 내부적으로 광수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순자 씨는 뛰어나옵니다. 해맑게 뛰어오는데 순자 씨가 바라는 사람은 이미 갔죠. 이미 정숙에 갔고 저는 여전히 영철 아니면 광수. 둘 다 아주 훌륭한 분들. 한 명만 말해야 된다면 둘 다 한 번씩 더 얘기를 해보긴 하지만 그 전날에는 영철에게 서로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식으로 서운한 점이 있어서 광수가 넘사벽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영철에 대해서 서운함. 근데 그 서운함이 꺼져서 여전히 광수긴 하지만 영철도 한 번은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지만 결국은 광수. 그래서 어제까지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뭔가 되게 흐름이 좋아서 그렇게 어쨌건 순자 씨는 광수와 어제까지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되게 흐름이 좋아서 광수 씨가 흐름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순자는 처음에 대화가 잘 통했네? 나를 선택할 것처럼 말하네? 그리고 최종 선택할 것처럼 말하네? 점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광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광수가 뭐 순자랑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첫인상이 이뻐서 선택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이 대화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가서도 호감이 유지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첫인상이 너한테 호감이 있어서 계속 좋아했어. 좀 여러 가지 헷갈리긴 했지만, 근데 마지막 대화에서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은 너야 라는 식으로까지 또 암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자는 그게 흐름이라는 게 점점 나에게 호감이 더 높아지고 있구나, 나가서도 나를 만날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순자 씨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광수 씨가 그런 방향으로 말을 했죠. 근데 순자 씨가 어떻게 보면 광수에 대해서 호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개별적으로 우리는 3인칭으로 보니까 보이지, 순자 1인칭으로 보면 광수의 그런 부분이 보이긴 힘들죠. 그래서 흐름을 안 끊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싶지만 어림없죠. 지금 이 세 명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흐름을 끊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1입장에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흐름을 안 끊길 수가 없지. 그쵸. 순자 씨가 굉장히 똑순이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혹되기가 오히려 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정숙 씨가 눈치가 빨라요. 영철은 순자만을 선택해 왔지만 여기서는 순자를 선택하지 않았고, 광수는 이미 정숙에게 갔고, 순자 씨는 혼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갑니다. 이거 샵 뭐야? 세 표는 다 어디로? 이게 뭐야? 세 표는 다 어디로라니? 첫 고독 정식이지만 고독하지 않죠. 여자 출연자 4명이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고독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첫 고독 정식 파티, 세 표는 다 어디로라니? 다 옥순한테 갔지. 순자 씨는 아무도 안 왔고, 그래도 영철, 광수 둘이 올 줄 알았대. 둘이나? 그래서 둘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당황했는데, 그래서 1순위 고르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순자 씨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긍정 회로가 돌아가고,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인 회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 확신에 의한 편견이 심할 수도 있는, 그거는 어떤 순간에는 장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밝게 웃지만 바로 표정이 굳는, 웃음이나 어떤 표정이 그게 지속 시간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표정이 끝나고 다음 표정으로 넘어가는 그 타임이 얼마나 짧으냐. 예를 들어서 하하하하, 이거는 가짜라는 거지. 이 전환 속도에 따라서 그 진실성을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00%는 아니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열심히 긍정 회로를 돌렸고요. 근데 이 긍정 회로 자체는 좋습니다. 리더가 가질 만한 좋은 미덕이죠. 광수는 고개를 못 드는군요. 저는 광수랑 정숙 씨가 그래도 꽤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냐 생각했는데, 각각 데이트를 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 이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광수는 민망해했고, 어쨌든 호감이 있다 얘기했는데 선택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민망했지만 그렇다고 미안하진 않았다. 왜냐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 설명에 현혹되는 사람은 정숙, 순자, 옥순 셋 중에 순자밖에 없어. 정숙, 순자, 옥순 중에 순자만 저 설명을 고지고대로 듣고 광수와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고 광수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이번에 선택 안 됐어도 광수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수는 그 설명을 똑같이 했거든. 정숙한테 어제 했거든. 근데 정숙은 벌써 광수 행동 보고 얘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고, 옥수는 지금 뭐 저기서 그 1대5 관리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래서 아직 마음을 다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자에게 미안하지 않다. 그래요. 뭐 어쨌건 이게 이번에는 좀 흥미진진해졌어. 광수 씨 이 내용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언니 누구 나왔어? 근데 안 나왔어. 여기 이제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숙이 물어보는 거죠. 언니 누가? 영숙이 물어봤나? 근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영숙은 안 나왔다고? 우리 인기쟁이 순자 언니가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안 나왔어. 진짜야. 진짜 아무도 안 나왔어. 근데 정숙은 지금 영숙을 보면서 얘기하죠. 난 나오긴 했어, 한 명. 나 광수. 그러니까 벌써 이 순자 씨 팔짱 끼고 자세가 살짝 바뀌지? 자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그래서 나는 광수 오빠가 순자 언니 좋아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아침에 정숙 씨가 계속 얘기하자고 하는데 계속 순자한테 가서 얘기했거든. 근데 광수 프로세스에는 정숙은 어젯밤에 얘기했으니 오늘 아침에는 순자, 그 다음에 옥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가는 거였죠. 근데 영숙은 아니 좋아하는 줄 알았어 인 거지. 선택은 정숙 언니 했으니까 그냥 이번에 정숙 언니 선택했으니까 그냥 빼서 그냥 빼서. 이게 영숙 씨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순자 씨랑 살짝 사이가 안 좋다까진 그렇지만 쌓인 게 약간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소설을 살짝 쌓인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순자 씨랑 데이트를 해봤잖아요. 같이 데이트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상철님이랑 데이트 그날 못했을 때도 아 나는 너무 아쉽다 이랬을 때 순자 씨가 나는 광수 만나서 좋은데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숙이 시무룩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영숙 씨도 순자 씨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지 않는 것 같아. 원래 영숙 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조심하거든. 순자를 위해서 빠가사리탕 먹었고 순자의 의견에 맞춰서 카페도 갔었고. 근데 맞아. 친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친해졌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자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죠. 영숙 씨 성격이면 저거는 그렇게 친해서 하는 말 같지는 않은데 이제 순자는 뭐 저기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글바글 사태가 일어나고요. 그 바글바글을 이제 광수가 아주 재밌게 보고 있죠. 자기의 전략적 성공을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광수는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저 장면 자체가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략적 성공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어. 1대1 데이트를 사수한 옥수님 선택하면 평생 1대1 데이트 못할 것 같았어요. 옥순이 선택을 해줘야지. 옥순이 선택을 해줘야 1대1 데이트가 뭐 그나마 가능한 거고 옥순을 선택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당장 고정값들이 있잖아요. 영수, 영식이라는 일단 고정값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순자는 그냥 우리 머리 닦고 사진이나 찍자. 부럽지? 이러고 있는데 뭐 저걸 뭐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이제 정숙은 차라리 오늘 고독정식 당첨되는 게 근데 이제 정숙은 왜 오늘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전날 차라리 광수랑 쭉 만났다면 오늘 만나지 않았어도 차라리 자기 마음이 올라간 상태니까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자기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이랑 기분 좋게 데이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순자는 지금 뭐 맥이냐? 고독정식 하고 싶어? 그럼 줘라. 근데 이제 정숙은 그건 안 돼. 딴 사람은 다 줘도 언니는 안 줘. 영숙이 뭐 나도 줘라고 놔줘라고 끼지만 너도 안 돼. 고민을 하다가 너도 안 되라고. 그렇게 뭐 저는 뭐 뼈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작진이 뼈가 있대잖아. 뼈가 있다면 뼈가 있는 줄 알아야지. 광수 씨가 지금 옥순 씨랑 데이트를 안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광수가 에스코트를 하러 옵니다. 광수가 부르는 말에 정숙은 순자랑 눈을 마주치고 무슨 의미죠? 아유 도통 모르겠네. 광수 씨가 옥순에게 가고 싶다는 게 그러니까 옥순이 더 호감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순자랑은 1대1 데이트를 했고 정숙하고는 그래도 데이트를 한다고 몇 번 했고 옥순하고는 지금 저녁에 앉아가지고 좀 담소를 나눈 게 그게 약간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아니었으니까 다음 차례는 옥순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옥순에게는 1대5니까 아예 저건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고 다시 로테이션으로 정숙으로 온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 그렇게 여기서 순자 한번 보고 네 하면서 정숙 씨는 광수에게 데이트를 하고 정숙을 보내고 두 사람 표정은 뭐 아무래도 뭐 안 좋겠죠. 좋을 순 없겠지. 두 사람도 좀 서로를 이성적으로 좀 봐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참 대진운이 좋다. 광수 참 운이 좋아. 여기서 이 말을 왜 했을까? 광수가 1대1 데이트를 하게 돼서 대진운이 좋다? 아니면 저 대진운이 좋다 저 말은 정숙에게 했던 말인데 광수로 말을 이은 걸까?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방사라고 10만 원 줬다. 그거 깨고 와서 인사드려. 순자 씨는 마음이 안 좋죠. 광수가 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정숙을 선택했고 그리고 순자는 또 희망회로가 굉장히 잘 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숙과 광수가 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광수는 정숙보다 나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저거는 정숙이 운이 좋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광수랑 정숙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순자 씨는 진짜 광수가 나를 더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광수가 정숙에게 조수석 처음 타보는 거 아닌가? 정숙 씨가 조수석을 안 타봤군요. 영자랑 갈 때도 조수석에 안 타고 갔었고 옥순과 갈 때도 조수석에 안 타고 뒤에 탔었군요. 그렇게 양보를 했고 나중에 이제 같이 올 때는 영자가 앞에 타고 광수가 같이 뒤에 탔었네. 그럼 조수석에 한 번도 이제 타지 않았었구나.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광수가 이제 저 말을 한 거는 약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우리의 1대1 데이트
라는 의미로 이제 저 말을 하긴 했겠지. 광수가 이제 내가 문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해보네. 그래서 오늘의 패션 컨셉을 물어보는데 정숙은 너랑 맞춘 거다. 응? 오늘 아침 광수 옷 보고 커플룩으로 맞춰 입은 거야. 그러니까 정숙 씨가 아까 상철 얘기를 했지만 광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광수의 기대치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노래 23곡으로 과연 그 기대와 호감이 다 쓸려 나갔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노래 23곡 연달아 맞고 비트박스까지 맞으면 호감도가 쓸려 나가는 경우가 많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수가 안 춥겠어? 마음이 안 추우니까. 정숙 씨가 표현이 솔직하죠.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거의 오빠가 승리자 아니야? 이거는 나를 얻어서 승리자라는 뜻이 아니라 1대1 데이트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지금 데이트를 안 하거나 1대5 데이트하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트박스를 그냥 약간 자기를 내려놓고 웃긴 느낌으로 해버리면은 인기가 올라가거나 재밌을 수 있는데 진지하게 저걸 하고 있으니까 저게 약간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모르겠는데 차 안에서 저걸 한다는 게 조금 저 텐션을 맞추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저게 참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의 문화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에서는 남매가 오빠는 피아노 치고 동생은 노래하고 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감상하고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뭐 게임하면서 막짝짓거란 그런 게 있고 완전히 이건 문화 차이지. 그래서 아마 광수와 저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아니면 광수를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 그걸 직관한 것부터가 자기는 승자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미묘하게 지금 정숙 씨랑 그 핀트가 살짝 온나는데 정숙 씨는 나랑 1대1 데이트가 돼서 여기서 광수 씨가 그렇지 너랑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다니 승자지 약간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광수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옥순과 1대5 거기서 벗어나서 전략적으로 1대1 성공 지금 거기에 지금 취해 있어가지고 그걸 직관한 것부터 벌써 이 본인의 관심이 이 정숙이 아니라 옥순한테 가 있다는 게 자꾸 이 말에서 드러나 버리잖아. 다시 한번 다대일보다는 1대1이 좋잖아 라고 그래서 승자라고 나는 너 승자라는 게 다대일보다는 1대1이어서 한 말이야. 근데 광수는 그걸 직관 지금 머릿속에 1대5 다들 그냥 아주 웃기네 아주 이렇게 됐어 지금. 그리고 상대도 상대고 이게 늦었어. 어제 말했잖아 정숙이한테 호감 있다고. 진짜? 그 호감이라는 거 다 세 명한테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숙과 1대1 데이트 하지 못해서 이제 아쉬웠고 정숙은 나도 그랬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편하게 그래서 우리 사이가 발전하려면 이제 필요하니까 정숙 씨는 맞아 이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정숙 씨도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광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랬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고대하던 데이트, 기대에 부응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까? 얘기해줘도 되나? 아니 이렇게 말하면 얘기하지 말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얘기라는 게 옥순단 탄생 후일담. 그러면서 뭐 영식이가 뛰어갔어. 진짜 미쳤다. 1절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광수 씨가 주제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정숙 씨와의 상황에서 정숙 씨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런 대화도 있었겠지. 뭐 없진 않았겠지만 정숙 씨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옥순의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광수는 이건 내 생각인데 그런다고 호감도가 오를까? 냉정하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게요. 강수님 뭐 그런 얘기까지 본인이 데이트하면서요. 그런 건 뭐 우리 같은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우리한테 맡겨줘. 호감도가 오르지 않겠죠. 호감도가 뭐 그렇게 뭐 요이 땅 해가지고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호감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뭐 정숙 씨한테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본인은 옥순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옥순이 본인을 향한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나 보죠. 나는 호감도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옥순이랑 대화를 해봤고 하니까 정숙 씨는 이게 이제 주제가 이제 옥순으로 가니까 그렇잖아도 정숙 머릿속에 광수는 옥순인가? 순자인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순자 같고 아까 보니까 나랑 데이트하는 게 1대1이라 하는 거라고? 그러면 1대 다를 원래 하고 싶었던 거야? 1대 다일까 봐 나한테 온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머릿속에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옥순 씨 얘기가 나오니까 정숙 씨는 좀 더 머리가 복잡해지겠지. 하지만 그걸 겉으로 티를 내는 사람은 아니고 지루한 거는 티를 내지만 그래서 점점 길어지는 광수의 직관설. 뭐 자기가 이쁜 것도 알고 그렇게 뭐 옥순 씨가 이쁘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정숙 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차선책이었나? 그런 생각? 그렇게 이제 옥순에 대한 생각까지 뭐 옥순이 이쁜 것도 알고 응? 그러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는 실수죠.
옥순 씨는 뭐 열어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순한테 이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응? 내가 볼 때 옥순은 그런 걸 크게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야. 옥순에 대해서도 어이구 이러면 이제 정숙 씨가 말해줘. 어이구 옥순에 대해서 아주 잘하네. 소울메이트인가 봐. 가서 영혼이 맞나? 너의 영혼이 그를 원하나 봐? 그녀를 원하나 봐? 옥순에 대해서 언제부터 만났다고 그렇게 알아?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다 아는 사이야? 그냥 옥순은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그럴 거다라는 거지. 이제 정숙은 응 맞아. 이러니까 광수는 어때? 나의 통찰. 내가 옥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 저런 적급 전략 나는 쓰지 않은 남자. 나는 옥순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이 뛰어난 남자. 정숙 날 추앙해 주겠니? 근데 정숙 씨는 그렇게 안 들리죠. 그냥 네 자랑만 한다면 정숙 씨는 오 맞아 하면서 추앙을 해줄 수 있어. 어우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막 그 앞에서 엄청 추앙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옥순과 비교를 당해버리는 거니까 정숙 씨는 그런 추앙이 잘 안 나와. 그래 광수가 정숙이랑 1대1 데이트를 하려고 온 것과 맞아. 근데 자기가 막 그 다대일 데이트 예측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치열한 그런 쓸모없는 행동 유치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옥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간파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랑하는 건데 정숙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 수 있지. 영식이는 또 모르겠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광수가 영식 씨를 약간 가르쳐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난 눈앞에서 봤잖아. 나는 원본을 봤어.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해. 그러니까 정숙 예전에 정숙은 뭐였죠? 아 맞아 하면서 응원단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조금씩 텐션이 떨어졌지. 나는 화면으로 본 것도 아니고 살아 숨쉬는 3D로 봤어. 그래서 우리 더 재밌는 데이트 하려면 거기 5명 구경 갈래? 정수 씨는 좋아. 진짜 좋아하는 줄 알지. 진짜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취미생활 내 취미생활에서도 알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내 친구들도 보고 싶어 했지. 그러면 내 친구들 지금 당구장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같이 갈래? 당구장 가서 게임할래? 거기 짜장면이 진짜 맛있거든. 좋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응. 전략적 승리를 가서 즐기려는 그런 우월감에서 나오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가 원래 광수 씨가 이렇게 약간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할 때 정숙 씨가 텐션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앞에서 보면 물론 그것도 풀로 본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랬거든. 그리고 예전에 근데 또 그건 있어. 예전에는 영자나 옥순이라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텐션이 더 오르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다라는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광수의 자랑이 옥순과 연결돼 있다라는 면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 빼고 거기 구경 전략적 승리를 만끽하고 싶은 심리가 있네요. 그래서 뭐 오형제 하면서 뭐 진짜 보고 싶다고. 그게 지금 자신의 승리에 한껏 취해버린 상황이죠. 아무래도 돌아와서 숙소 분위기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으니까 난 지금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막 초미의 관심사. 다들 나는 그들과 급이 다른 존재. 그래서 일단은 겉돌 거야. 거실에 합류 안 할 거야. 나는 어쨌건 그들과 차별화 전략을 택할 거라는 거지. 이게 살짝 정숙 씨 입장에서는 안물 안궁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겉돈다는 느낌은 나는 그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실에서 얻을 게 없을 거거든. 캠프를 하든 차라리 쉬든. 그러니까 광수는 어쨌건 옥순 머릿속에 그렇게 1대5 데이트 해봤자 그들은 다 그냥 큰 그룹이고 나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옥순이 나한테 찾아오든 옥순과 나중에 얘기를 하든 그건 나중에 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거실에서 모여서 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1대5 5 독수리 오형제에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는 그냥 특별한 존재로서 내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든 아니면 나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든 그러겠다는 거죠. 이거는 옥순에 대한 얘기야. 광수의 이 말은 유심히 들어보면 옥순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전략이잖아. 옥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1대5를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룹이고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옥순에 대한 전략이야. 거실에서 모여서 놀 필요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숙이랑 데이트가 잘 되고 정숙 입장에서는
거실에서 모여서 안 놀면 나랑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나랑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정숙이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거실에서 모여서 안 놀아. 그 말은 나는 옥순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어. 결국 지금 계속 그 옥순의 독수리 오영재 그 프레임에 갇혀서 얘기를 하고 있어. 옥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는. 그러면 정숙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뭐 거실에서 이렇게 모여 놀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놀자. 이거는 괜찮아. 근데 심지어 1대5 데이트를 거기 가서 하기로 가서 구경할래? 근데 막 거기 모일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구경하는 그 5명보다 위에 있는 사람. 이게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지. 거기서 우월감을 즐기려는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야. 우월감을 느끼는 게 지금 광수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인 상황이 돼버렸어. 그리고 돌아가서도 나는 그들하고 똑같은 레벨이 아니야. 거기서도 나는 차라리 옥순이 다가오거나 하겠지. 근데 이거는 정숙 씨를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본인의 승리에 취해버린 상태에서의 말들이야. 정숙 입장에서는 저 말들을 곰곰이 곱씹다 보면 서운한 얘기지. 그렇게 두 사람은 살짝 매운 오뎅 전골 같은 느낌인데, 근데 또 사이드 메뉴라고 치기에는 밥이 있어. 아, 어죽이랑 수제비구나. 이렇게 이제 광수가 친절하게 돈가스를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숙 씨가 돈가스를 후후 불어서 입에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광수가 저게 이제 한 입에 안 들어가니까 뭐 자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혼자 먹느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점심은 혼자 먹어? 근데 광수가 그렇대. 그러니까 애초에 광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넓게 관계를 맺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본인을 바꾸기가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광수가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은, 광수는 집에서 뭐 여기서는 공주라는 그 표현을 쓰지만 집에서 가장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엄마의 자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광수 엄마의 자랑. 광수 가족에서 뭔가 나올 수 없는 대단한 친구. 그러면서 광수는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광수의 특별함은 집에서는 그것이 어떤 천재적인 것으로 느끼면서 집에서는 그것을 추앙받았을 거야. 물론 여기서 뭐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비난받은 것 같지만 굉장히 가족들은 친하고 그랬을 거고, 광수가 그런데 그게 그 친구들하고 됐을 때는 친구들은 그거를 추앙하지 않죠. 친구들은 추앙하지 않아. 그러면서 광수는 그 안에서 혼란을 겪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가 본인을 깎아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수는 친구들과 안 어울리고 가족 안으로 더 들어오고 본인이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됐거나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적응을 해나갔지. 그래서 대학교 때도 뭐 이렇게 뭐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보다 본인의 경험, 본인의 성장,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광수가 학창 시절에 공무원 그 시험에서 성적을 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고, 물론 굉장히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뭐 상대적으로 시간을 쓰기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지. 눈치 안 보고 비합리적인 거는 그냥 싹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추앙받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지. 가족 안에서는 추앙의 대상이었고, 광수는 친구들보다 그래서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는 거고, 그치,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나마 광수가 나이가 들면서 그거를 안 그러려고 좀 많이 바꾼 거야. 점심은 혼자 먹어. 가끔 팀 점심 먹긴 하는데 팀이 다 모일 때만 먹고, 그리고 일단 운동하다 보니까 디폴트가 그냥 사무실에서 혼자 먹는.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다 보면 저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회사 다닐 때도 혼자 먹었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먹었는데 이게 저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요령이 없는 거거든. 그 행시로에서 들어갔으면 이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랫사람들하고 관계를 정말 잘 만들어야 돼. 그쵸. 광수 같은 분이 총대 메고 조직 문화 바꿔주면 좋은 점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광수가 잘려져 나가죠. 광수가 잘리거나 위에가 싹 잘리거나 그런 그 정도의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광수 씨가 본 게 행시는 맞는데 그게 원래 다른 거에서 합쳐진 거예요. 기술고시가 행시로 들어와가지고 행시긴 행시예요. 그 안에서 이제 그게 나뉘는 거지. 그래서 난 회사 다닐 때도 혼자 먹었어. 그냥 같이 먹자고 해도 그냥 안 먹었어. 그러니까 난 바쁘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직이 아닌 거지. 기술고시가 행정고시랑 합쳐져가지고 다 행정고시로 불러요. 그게 몇 년 전부터인가 합쳐졌고. 그래서 이제 광수 씨가 이제 근데 1등이라고 하는 게 행시 전체 1등은 아니고
그 분야에서 1등일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 광수는 이제 바쁘고 운동해야 되니까 이제 밥을 혼자 먹었고,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운동했어? 운동했대. 그리고 운동 안 해도 같이 먹고 싶지 않았고, 그렇잖아도 이제 그 자기보다 급수가 낮고 나이가 많은 뭐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광수가 껄끄럽고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아예 겉돌아 버리면 어울리기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광수 씨에게는 깐깐하게 규칙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길 거고. 근데 여기서 뭐 이걸로만은 조직 문화가 욕먹을 건 없잖아. 그렇지만 뭐 이 사람을 굳이 편하게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 씨도 잘못한 게 없고 조직도 잘못한 게 없지만, 그 다른 조직 입장에서는 굳이 광수를 배려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숙 씨는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숙 씨는 광수 씨랑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광수는 좀 자기 아랫사람들하고 친한 스타일일 거야. 차라리 아랫사람들이 광수를, 근데 광수 씨가 뭐 이렇게 리더십 있고 이제 그런 성격보다는 좀 마위의 성격이니까 그 막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랫사람 중에는 광수랑은 그래도 잘 지내고, 광수 형이 좀 이게 아주 가깝지 않아도 광수 형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정숙은 그 반대라고 봐야지. 근데 광수는 뭐 아랫사람들의 추앙보다는 그냥 어쨌건 자기의 삶을 혼자 사는 좀 개인주의적인 면. 근데 그거는 광수가 사는 삶에서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정숙은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윗사람들이 봤을 때 빠릿빠릿하고 눈치 빠르고 살가운 사람이야.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 근데 밑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여. 정숙보다 어린 사람이 정숙을 보면 정숙 씨가 이 똘똘한 이게 잘 안 느껴지거든. 같이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 그래도. 근데 광수는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정숙 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고, 광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자기의 어떤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거고. 근데 광수가 자기가 후회하는 건 공무원 시험을 본 것밖에 없다라고 아까 미공개문에서 나왔었죠. 공무원 시험밖에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자기소개에서는 과거에 공무원 했던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영식 같은 사람도 깜짝 놀래고 사람들도 5급이라는 거를 대단하게 여긴단 말이야. 그러면 광수는 시험 본 걸 후회할까, 5급에서 나온 걸 후회할까? 실은 뭐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둘 다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5급 공무원 출신이라는 거는 계속 내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문화가 싫었던 거지 그 타이틀이 싫었던 건 아니죠. 기획 쪽으로 많이 가고 처음에 이제 기술 쪽으로 해서 들어온 분들은 전체 그림을 본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가 굉장히 작아진다고 느꼈겠죠. 광수는 개인주의적이면서 주인공이어야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조직에서 견디기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숙은 같이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 근데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어. 그렇게 정숙 씨 같은 사람은 좋아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5급으로 들어가서 이 5라는 숫자가 대단한데 자기 실력을, 뛰어난 실력을 뽐낼 만한 일이 주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공직자들 연설문을 써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연설문을 써도 위에서 단계 올라가면서 다 수정돼 버려. 아니면 어디 가서 이제 뭐 통번역을, 뭐 영어를 잘하지도 않는데 그냥 통번역을 갑자기 맡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어떤 이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기획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는 거야. 이제 광수 씨는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졌을 거고, 그치, 그 비효율 속에서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았겠지. 어떻게 보면 자기만 있던 사람에서 자기가 없는 삶이 되니 그걸 견딜 수가 있겠었겠냐. 근데 어쩌면 광수도 공무원 시험을 본 걸 후회한다는 게 그런 면일 수도 있어요. 본인하고 너무 맞지 않는 길이라는 거를 가고 나서 깨달았을 거야.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뭐 다른 사업을 준비했다면,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뭐를 준비했다면, 이런 후회는 했을 수 있겠지. 진짜? 그 정도야? 정숙은 나랑 먹는 건 괜찮아?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랑 먹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정숙 씨 입장에서는 나랑 같이 먹는 것도 체하나? 이런 오해를 하면 어떡해. 혼자 밥 먹는 거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느냐 단절되느냐의 선택이 아니고, 혼자 밥 먹는 건 뭐냐면 온라인상의 친구들과 같이 먹느냐 오프라인상의 친구들과 같이 먹느냐의 차이야. 어떤 것도 소통이 끊어지지 않아. 옛날에는 혼자 먹는 게 소통이 끊어지는 거였지. 지금은 아니야. 그건 맞아.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혼자 먹는 건 소통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의 친구들을 선택하는 거야. 그게 친구가 내가 아는 친구든 아니든 그게 다른 방식의 소통인 거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안에다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이것도 다 소통이란 말이야, 실은.
그 선택에서 지금은 온라인상의 선택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편안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보면 6대 4의 비율이 나타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온라인상의 소통이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같이 먹자가 더 훨씬 높았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업무적으로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같이 밥 먹고 친해지면 서로 친한 사람을 아무래도 더 봐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사회생활이 편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 사회생활이 편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1시간밖에 없는 점심시간을 그 사람들한테 1시간 써야 하는 게 용납이 안 됐어. 조직 생활에서 내가 조금 더 수고로움을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실력으로 올라가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건 내가 직급이 높아도 신입이면 더 이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두는 게 상대적으로 생존에 유리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시간을 광수 씨가 투자하기에는, 광수 씨는 이제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이제 쉽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이제 뭐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같이 먹은 적은 정말 뭐 손에 국장님과의 회식, 정기적인 필수 자리. 국장님과의 회식은 왜 같이 했어? 그래서 그런 필수 자리. 그런 필수 자리도 빠질 수 있으면 빠지고, 저도 저런 자리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평소에 눈치껏 관계를 잘 맺어두면 저런 자리 빠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참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나중에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나도 광수 마음 이해하거든요. 나도 저런 자리 되게 가기 싫어하고 혼자 먹고 그리고 그런 거 눈치 주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본인이 조금 더 편하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일벌백계 해가지고 조직 기강을 잡는 데 써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뭐 광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이웨이 그 자체, 이 마이웨이라는 거는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한 칭찬이죠. 광수가 듣고 싶은 말, 마이웨이. 그래서 난 말로 안 해. 직접 빠져. 그냥 없으면 없는 줄 알아라 이건가? 과감하군요. 그래서 나는 먹고 자야 되는데 이 말을 듣는 게 이제 화가 나는군요. 근데 이제 광수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해. 말을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지금 보면 순자 씨랑 있을 때나 정수 씨랑 얘기했을 때 말을 하는 걸 좋아해. 영식하고 있을 때도 말을 하는 걸 좋아해. 광수 입장에서는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뭐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어른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화가 날 거나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 근데 저런 성향을, 그리고 광수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이라면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숙 씨는 지금 광수에게 좀 서운한 상태다 보니까 광수의 이런 성향은 이해하는데, 아까처럼 뭐 옥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그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 전략적 우위를 계속 추앙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지금 눈치 빠른 정숙님은 광수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실망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 정숙 씨가 여자로 안 보여서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상대가 누구여도 이런 거는 광수의 일종의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광수 씨는 무조건 했을 겁니다. 근데 정숙은, 나는 직장 선배님들을 아직도 되게 사랑하거든. 정숙 씨의 직장 선배님들은 정숙 씨가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정숙 씨가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기반이 탄탄한 아버지를 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배우고 뭐 그 제2의 삶을 설계하고 이렇다면, 정숙 씨의 아버지는 새마을 금고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숙 씨를 뭐 조카처럼 생각하는 그런 큰 윗사람이 있고, 그래서 정숙 씨가 들어왔는데, 근데 얘가 또 그렇게 뭐 누구 조카다 이래가지고 막 어깨 딱 막 뽕 차가지고 잘난 척 안 하고 막 살갑게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이래. 그럼 뭐 선배 입장에서는 귀엽네?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밑에서는 조금 아니고. 그러니까 정숙 씨가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 관리직이 되면서부터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버거웠을 수는 있지. 관리직은 힘들지만 그 안에서 윗사람들이 보기엔 애도 살갑고 그냥 밝게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숙 씨의 또 장점이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었어. 그렇지만 관리직이 되고 나서는 바로 이제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 딱 직장 다니기 좋은데 나는 다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광수가 생각했을 때 뭔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나서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성격이고. 정숙 씨는 어때요? 집에서 아버지가 멘토야. 아버지를 따라서 뭔가 아버지처럼 멋있게. 근데 직장에 와서도 뭔가 그 윗사람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성향. 벌써부터 살아온 거에 다르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서 밥을 먹기 싫었어.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실은 앞에서 광수가 했던 말과 이 말을 굳이 따지자면 조금 모순은 있죠. 광수가
아까 같이 밥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한 시간이 소중해서, 자기가 운동해야 돼서, 근데 여기서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그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다. 이게 뒤에 나왔으니까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광수는 그 사람들을, 나는 너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기 싫었다는 얘기로 흘러가겠죠. 정말 그 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이 아까웠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본인이 그 사람들을, 정숙 씨 표현이어서 사랑이지만 그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관계의 문제, 시간 효율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관계의 문제일 수 있겠지. 광수 씨는 스스로 그 부분을 포장하고 싶었겠지. 두 사람은 이제 굉장히 다르고요. 근데 이제 광수는 대학 다닐 때도 혼밥을 많이 해서 친구가 없었어. 동기들은. 사무관 동기 빼고는 대학 동기가 없어.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처음에 광수 씨 얘기하면서 유추를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광수의 말하는 성향이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광수가 살아온 그 길로 보면 친구를 맺기가 힘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유추를 한 건데,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 집에서, 가족 내에서의 광수의 위치와 집 바깥에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말한 동기들이 이제 사무관 동기들인 거야. 근데 광수는 또 순자랑 얘기할 때는 또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결국 사진 찍어줄 사람을 못 구해서 동생한테 돈을 주고 가자고 했다는 게, 누군가랑 같이 가려고 동생한테 돈을 주고 같이 가자고 말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거랑 겹쳐서 보면 조금 의미심장하지. 그리고 여행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 거고, 이도 혼자 가기 쉽지 않은 곳이긴 한데, 광수는 자기의 마이웨이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수가 내가 혼밥했다는 건, 저거는 실은 힘들었던 얘기, 흑역사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이 원래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나오는데, 자기의 힘들었던 얘기를 더 하면서 상대의 동정표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솔로나라 와가지고 가장 즐거워한 게, 5명이 우르르 옥순에게 몰려갔을 때 광수는 가장 즐거워했어요. 그게, 그 장면이 재밌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특별함, 심지어 그 특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전략적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게 가장 기뻐. 내가 혼밥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건, 실은 광수가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저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저런 인간들과 달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거를 부각시키죠. 그걸 즐겁게 여기지. 저걸 이미 자신의 어떤 마이웨이, 자신의 그 특별함으로 이미 아이덴티파이를 했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애슐리를 혼자 가지? 대단하다. 야, 그 정도 자신감이면 정말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겠구나. 야, 이렇게 해줘야지. 인제는 좀 나와. 진짜? 이러면서, 와, 오빠 대단하다 진짜. 이제 만족. 아,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치. 아유, 아까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까는 왜 그랬어요? 야, 디즈니도 혼자 갔어. 이제 원하는 반응이 나오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죠. 오케이, 통과. 같이 가기가 싫은 거야. 같이 가면 사진 엄청 찍어줘야 하잖아. 근데 자기는 동생한테 돈을 주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사람이야. 같이 가기 싫어. 찍어주기 싫어서. 하지만 나를 찍어줘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니, 혼자 가고 싶은 건 이해하거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자기애가 아닌가. 너무 과한 그 개인주의적인 면이 딱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까 순자님, 미방분과 정숙님 이 데이트를 그래서 연결해서 보는 거거든요. 나는 돈 주고라도 나는 찍어줘야 돼. 근데 내가 사진을 찍어주는 건 싫어. 그러면 정숙님 입장에서 그래도 같이 놀러 가고 이러면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찍고 이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뭐 사진작가 해주러 가는 거 아니잖아. 사진을 안 찍으려면 안 찍을 수 있지. 지 사진만 찍기를 바라는 거는 좀... 그래서 난 놀이기구가 타고 싶은 건데, 놀이기구가 그냥 혼자 타고 싶은데 가서 사진을 찍어줘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앞에서 말한 그거랑 또 좀 연결되긴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옛날에는 막 미친 듯이 놀았지만 기록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이제는 그 기록을 남길 만큼 같이 갈 사람이 없다. 광수 씨가 이제는 삶에서 어떤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입 터진 광수, 투머치 토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광수네 가족은 이제 다 같이 미용실에도 가고요. 친구들과 함께, 아까 캄보디아 숙소가 무서웠던 썰, 이거는 아까 순자 미방분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땅굴 체험했던 썰,
그러니까 이제 정숙은 뭐 그런 거 안 해봤고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 광수 씨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광수 씨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이뤘으면 지금 이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광수가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의 가족 같은 그런 가족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야. 광수 씨는 굉장히 가족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광수를 많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추앙해주는 면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게 토크 점유율 90. 이거 제작진 이거 측정 제대로 한 거 맞아요? 87%일 수도 있잖아. 가족들에게도 물론 장난 애정 어린 농담이지만 애정 어린 코칭이지만 공포의 주둥아리로서 가족들 사이에 있어야지. 공포의 주둥아리인데. 근데 공포의 주둥아리라는 별명은 아마 어머니가 광수에게 붙인 애칭일 거예요. 한 80년도 유행했던. 그러면 광수의 어머니가 붙여준 그런 드립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리 재밌어도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리액션 로봇이 됐대, 정숙 씨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본인 얘기만 신나게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는 이제 듣다 조금 지쳐가지고 오빠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 근데 되게 많은 것 치곤 지금 순자에게 썼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좀 돌려막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광수 씨가 콘텐츠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좀 적당히 좀 주고받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정숙 씨가 사진도 안 찍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기회를, 물론 광수 씨가 워낙 말을 잘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광수 오빠처럼 많은 사람은 없어. 광수 씨가 뭐 본색을 드러냈다는 표현보다는 정숙 씨에게 자기의 어떤 다른 면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의 다른 면. 광수는 저걸 두려웠거든요. 내가 남들과 다르고 나는 특별하다. 그게 자신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존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미리 예고까지 했어. 이제는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이고 보니까 정숙 씨는 받아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같고, 정숙 씨의 리액션은 순자 씨에 비해서 광수 씨랑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가 될 것 같은 리액션은 아니긴 하고, 그래서 정숙이 광수를 최종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 의견에 신경 쓰지 말고 화요일에 나가는데 나가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 가장 되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주 토요일에 만나고 싶어. 화요일에 나가면 바로 만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뭘 하고 싶어? 광수가 정말 오랜만에 질문했네요. 오랜만에.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카페 데려가고, 상대에게 좀 나를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왕갈비라고 하네. 그냥 어떤 거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제일 맛있게 하는 집에 데려갈 것 같아. 그리고 어쨌건 저거는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좋은 곳에 상대를 초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상대를 초대하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아는 가장 좋은 곳에 초대한다라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빠는 퇴소 바로 다음날 시간 되면 수요일날 봐도 좋고, 그래서 사람 북적북적하는 시골길만 걸었으니까 복잡거리는 거리도 함께. 광수는 되게 혼자인 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하긴 애슐리에서 밥을 혼자 먹는 사람인데 광수는 조용한 걸 좋아하지 않아. 시끄러운 걸 좋아해. 사람 많은 걸 좋아해.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는 거지. 그리고 광수 씨가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재밌게 듣고 추앙해 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로 혼자 시간이 중요해서 혼자 밥 먹는 그런 사람과는 달라. 광수가 아까 혼자 밥 먹는 것도 나중에 뭐 실토는 아니지만 나중에 붙인 부연 설명에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 일상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광수는 나 오늘 일찍 자려고. 그 말은 이제 이게 보이콧 2차 강조인데 이게 자막에서 보이콧이고 실제 보이콧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 보이콧의 의미라면 누구를 보이콧하는 거야? 이거는 옥순무리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어잖아. 근데 지금 광수는 어쨌건 순자랑도 얘기를 나누긴 해야지. 그래서 광수의 보이콧으로 시작해 보이콧으로 끝났대. 그러면서 노래 연습실.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광수가 아까 순자와의 데이트 미방분에서 얘기했죠. 노래 연습실, 자기가 이제 그 방음 부스도 꾸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수처럼 되는 거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디테일에 숨어 있군요. 근데 광수는 모르겠어. 이게 뭔가 담백한 맛은 없더라. 광수님은 굉장히 이제 꿀 떨어지는 그런 목소리셔가지고 언니네 이발관 아니면 뭐 에피톤 프로젝트 뭐 이런 애들 좋아하지. 우효 진짜 좋더라. 깜짝 놀랐어. 우효가 처음 나왔을 때 못 들었고 몇 년 지나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할 정도로, 아까 이제 순자 씨랑 얘기할 때는 방음 부스를 차릴 정도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숙 씨가 먼저 불러봐 했거든요. 이거는 뭐 정숙 씨가 잘못한 게 아닐까요? 지금 옆에 박찬호께서 계신데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해버린 거야. 그러면 박찬호 씨가 활짝 웃으면서 너 지금 나한테 이야기 시킨 거 맞지? 하면서 돌아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라이토에게 데스노트가 주어진 꼴이군요. 네. 그래서 희재를 이제 불러주고요. 그렇게 시작된 주크박스. 정숙님의 표정이 이제 계속 변하고요. 근데 이렇게 차에서 광수 씨의 목소리가 또 워낙 감미롭고 이러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렇게 이제 비트박스까지 하고 괴물 소리 내면서 지금 광수는 재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게 좀 살짝 아쉬운. 이 정도면 이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주는 수준에 이르죠. 노래 한 곡 하고 그냥 얘기 나눠도 좋았을 텐데 여럿이 있을 때도 광수가 노래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참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화음하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와 대박. 정숙 씨는 또 광수 씨가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고요. 광수는 약간 자기에 취해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조차 자신의 특별함으로 승화시킨 일종의 방어기제긴 한데 저런 어떤 특별함으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날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마음이 힘들 때 특별함으로 스스로를 덮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인의 특별함이 중독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이 자막 뭐죠? 로봇체로 썼네. 그래서 비트박스하고 여기서 뭐 정숙 씨는 오빠 진짜 별의별 거 다 할 줄 아는구나. 이게 살짝 조금 차가운 반응이죠. 오빠 진짜 대단한다 라기보다는 오빠 진짜 별의별 거 다 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 휘파람, 휘파람 부는 거 했었구나 여기서. 오빠 대단하다. 계속 이거밖에 할 게 없어져 버렸어 지금. 이제는 이제 웃음도 더 이상 웃지 않고요. 이미 자기한테 취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이지만 정숙 씨의 표정은 굳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빠의 첫인상이랑 정말 다르다. 이거는 실은 부정적인 쪽에 가깝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정숙 씨가 광수를 완전히 놓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첫인상 그랬던 사람이 비트박스하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광수는 공주라고 불린대. 엄마랑 동생은 나를 공포의 주둥아리. 내가 노래를 막 부르고 있으면 저 공주 또 공포의 주둥아리 시작했다고. 집에서도 이러는군요. 어쩌면 근데 어렸을 때는 노래 부르는 거를 어머니가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광수에게 저 노래는 인정욕과 사랑받는 방법으로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소 한 소절에서 최대 한 곡까지 이날 23곡의 노래를 불렀다. 제작진이 아주 친절하죠? 그래서 갑자기 막 비트박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트박스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애초에 비트박스를 하는 사람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건 오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거를 다 싫었다, 피곤하다, 자기 얘기만 해서 싫어한다 그렇게까지 말하긴 좀 힘들 테니까. 근데 왠지 23기 하면 정숙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 광수는 좋아하지만 비트박스는 싫다. 광수가 좋기는 해 아직. 이거를 광수를 포기하기는 좀 아쉬워. 지적이고 친절하고 키도 크고 등등의 장점을 많이 가져서 이걸 이대로 포기하기는 정숙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지. 내가 기대했던 100점짜리 인간인 줄 알았는데 만날수록 깨는 부분이 자꾸 생겨서 점점 점수가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점수가 내려가고 있는 이 현실이 슬픈 거지. 그러면서 광수는 정숙은 걱정되는 부분이 오히려 없었어요. 지금 그 마음이 떠나가는 속도로만 따지면 정숙님을 가장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게 너무 걱정되는 게 없으면 친구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겠다. 호감은 있지만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 정숙 씨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상태는 아닌데 그리고 오히려 정숙 씨가 반응이 순자 씨만큼 그렇게 티키타카가 잘 안 됐어서 광수는지만 흥미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숙에게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1대1 데이트 해보고 싶었던 이유도 정숙과의 데이트에서 확인하고 싶었으나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던. 순자랑은 대화가 정숙이랑 할 때보다 더 재밌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추앙해주면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잘 들어왔거든. 근데 정숙은 그 질문이나 이런 게 광수 입장에서는 덜했어. 다친 가족주의, 가족들과 논하고 의견 교류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다친 가족주의 사례가 종종 있었지. 그리고 광수를 기다리는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 숙소인데요. 순자 이상하다. 나는 내 기준에서 러브라인이 2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건가? 순자는 여전히 광수랑 영철과의 러브라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는 순자 생각이 맞아요. 그 러브라인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 시각 광수를 선택했던 순자가 여기서 대화를 하고 있죠. 근데 광수는 아까 나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긴 했어. 순자와 광수 만남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다 생각해서 이러면서 어쨌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어. 광수가 나를 제일 좋아하는 건 맞는데 어쨌건 그런 뭐 바깥에서 본명들의 만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모습을 난 더 많이 보일 거다. 그래서 나도 좀 더 진지해졌어. 더 진실성이 있다. 그래서 광수는 나가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나랑 나가서도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 확인해보고 정리해보고 결국 나로 돌아오겠지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저 생각이 뭐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영철은 파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광수는 더 진중한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근데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철없는 생각 같아. 왜냐면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거에는 파닥이 중요해요. 파닥이 얼마나 중요해. 파닥을 먹는데, 그리고 파닥 얘기는 본인이 했어. 닭도리탕 얘기했지. 영철은 닭도리탕 얘기했지 파닥 얘기하진 않았어요. 닭도리탕은 중요해요. 왜냐면 둘이서 같이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떤 걸 먹을 때 배려가 되는지, 뭘 먹고 어떻게 먹어야 배려가 되는지, 어떤 식생활을 가져야 되는지. 왜냐면 순자가 가진 신념의 특성은 식생활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생활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져보는 건 중요해. 왜냐면 배려해야 되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그걸 따져서 알아야 배려를 할 수가 있어서, 광수는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야. 광수는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어쩌면 미래에서까지 잘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광수에게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도 짜장면 먹었어. 고독정식. 이렇게 얘기하면 정숙님한테 실례인가? 뭐 지금 뭐 실례인 걸 뭘 걱정해요. 이제 와서. 아무튼 정숙님 매력적이고 한데 둘이 되게 그냥 재밌을 것 같고 설레는 분위기일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광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짜장면이 닭을갑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수의 인터뷰랑 맞춰보면 진짜 순자 씨 말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짜장면이 달갑지 않았고,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서 참 좋아. 순자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 짜장면은 먹어도 돼. 나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어. 구차한 사람이 돼가고 있어. 그리고 순자 씨 거는 이제 고기가 안 들어 있고요. 광수 빼고 다 있는 거잖아. 여기랑 다를 거 없을 것 같아. 공용 거실 그냥 가서 노는 거고, 뭐 데이트를 할 게 없는 거지. 끝나고 15분 얘기하는 정도? 그게 다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순자는 광수 얘기를 합니다. 광수는 어떻게 그걸 피해갔지? 광수는 운이랑 머리를 다 거쳤네. 순자는 광수의 어떤 지적 역량, 그 5급으로 대표되는 그것 때문에 광수를 굉장히 추앙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좀 그 높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죠. 광수는 운이랑 머리를 다 거쳤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순자에게 광수가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를 하러 왔는데, 아까 정숙한테는 무조건 뭐 잔다고 어쩐다 그러더니 이제 순자랑 얘기하러 왔구만. 솔직히 순자님이랑 있을 때가 조금 더 설렌다. 또 순자님한테 환상을 심어주고 있군요. 두 사람이 난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광수가 서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광수가 서툴기 때문에 순자는 잘 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순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광수랑 순자가 서로 맞춰가야 되는 그런 거나 이런 부분을, 물론 광수 씨가 머리가 좋고 센스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고 다 이미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간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현실에서 동떨어진 얘기들로만 서로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다음 주에 광수와 3명의 여자 이 구도는 깨지지 않은 채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